여러분 반갑습니다. 이번 영상은 시청자 댓글에 제가 답변하는 그런 영상입니다. 예전에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여염하시나 봐요. 그리고 국제결혼 그냥 단순히 교류가 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?고 올리신 댓글에 제가 답변한 영상이었는데 이제 그 영상에 도율님이 올리신 댓글을 제가 답변하는 영상입니다. 내용은요. 국제결혼으로 출산율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냐? 그리고 혼혈아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갖게 되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? 이 두 가지입니다. 일단 먼저 국제결혼으로 출산율이 오르는 거. 이거는 제가 볼 때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현재 결혼 정년기 때 성비가 지금 깨져 버렸어요. 깨져 있는데 예전에 이제 정부에서 그때는 너무 사람을 많이 낳다 보니까 정부에서 좀 애를 적게 낳으라. 뭐 하나, 둘 이렇게 놓으라고 정부에서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.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남아 선호 현상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현재 결혼 정년기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. 여자 100명에 남자가 대략적으로 뭐 114, 115 이 정도예요. 그러면 모두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남자 대략 15명은 결혼을 못하게 됩니다. 그러면 이분들 보고 그냥 예를 들어서 짝을 못 찾았으니까 그냥 평생 노총각으로 살아라? 그건 아니잖아요.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거고 그러면 이분들도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잖아요. 제가 볼 때 그 대안은 어차피 인구 성비가 깨졌으니까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국제결혼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고 이 흐름은 과거에 잘못된 정부의 출산 정책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트렌드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출산율을 지금 높여야 돼요. 지금 우리나라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. OECD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보다 다음으로 출산이 낮은 나라가 이탈리아예요.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1.2대인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야기 나오는 거 보니까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. 이제 뭐 둘째를 놓으면 아예 예를 들어서 소득세를 다 감면하자 이런 주장이 나올 만큼 지금 적극적입니다. 반면 우리나라가 상황이 더 심각해요. 더 심각하기 때문에 수당방법 저는 안 가려야 된다고 봅니다.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. 그리고 국민 전체적인 어떤 정서를 보더라도 이 출산율의 붕괴, 인구 구성의 박살, 이로 인해서 향후에 5년, 10년, 20년 뒤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에 대해서 그렇게 위기감을 가지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저는 정말 그걸 한 번씩 인구 피라미드를 10년, 20년 뒤 거를 보면 그냥 어질어질해요. 그리고 공포감을 느껴요. 그때는 사실 뭐 돈 있는 사람, 제가 볼 때 돈 있는 사람들은 세금으로 다 뜯겨요.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하더라도 거의 다 세금 다 뺏깁니다.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같이 다 힘들어지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 지금은 수당 방법 가리면 안 돼요. 방법을 가냐 안 된다고 보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사실 그거죠. 자국민들끼리 결혼을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면 좋은데 지금 제가 볼 때 여성분들의 소위 높아져 있는 눈을 맞출 수 있는 남성들이 지금 많이 없어요. 그래서 출산율은 지금 쉽게 극복하기 전에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유럽처럼 이민을 받아들이는 방법도 있겠죠. 근데 저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최후의 수단이라고 봅니다. 아무래도 유럽 같은 경우도 뭐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남유럽 국가들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였죠.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.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는 거는 자국민들끼리의 결혼을 늘리고 그 다음으로 어차피 결혼하지 못하는 지금 인구 성비에서 지금 깨져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적극적으로 국제 결혼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혼혈아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갖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까요? 아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차별 문제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여러 가지 갈등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결혼 정년기 성비가 깨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는 국제 결혼을 통해 가지고 혼혈인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혼혈 딸 아들들이 생긴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.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. 뭐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대로 한민족 단일 국가로 유지하는 거는 사실상 힘들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. 이거는 제가 볼 때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. 어쩔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
이런 다문화 정책을 지금 뭐 과거 정부도 그렇고 현재 정부도 그렇고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.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은 차별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방의 농촌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다문화 가족에서 나온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농촌 지역들 같은 경우는 뭐 오히려 지금 오히려 다문화 가족이 아닌 오히려 자국민 내에서 나인 아이들이 오히려 좀 차별을 받는 경우까지도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정도니까 뭐 지금 금방은 안 되겠죠.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뭐 도시권까지 요즘은 보면 국제결혼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권에 거주하는 분들도 지금 소위 말해서 다문화 가족이 늘어나고 있는데 물론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것 때문에 좀 차별은 아직까지도 제가 있다고 들었어요.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엄마가 뭐 베트남 사람이라든가 뭐 필리핀이든가 그러면 아이들끼리 좀 놀리고 그런데요. 놀리고 뭐 또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그거 가지고 뭐 공부가 잘했던 친구인데 그것 때문에 뭐 차별을 받다 보니까 애가 또 성격도 좀 삐뚤어지는 그런 사례도 좀 듣기는 들었어요. 그래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긴 한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즉 소위 말해서 국제 결혼을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런 다문화 가족이 늘어나게 되면 이 구성이 지금 아직까지는 적어요. 적지만 이게 어느 정도 전체적인 어떤 인구에서 10% 이상이 넘어가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결혼하는 사람들의 한 8%대 정도가 지금 국제 결혼이거든요. 근데 이 비율이 조금 더 늘어나서 10% 이상대 넘어가게 되면 저는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좀 해소되지 않겠느냐.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국제 결혼 같은 경우는 지금 결과론적으로 피할 수 없다.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. 선택이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,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